자, 우리 친구들이 통계적 추정이 좀 부족하다고 하니까 빠르게 개념 정리 한번 할 건데요. 뭐 옛날에 한번 들었던 친구들은 복습하기 좋을 건데 처음 듣는 친구들은 좀 버거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통계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일부분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기 위함이에요.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부분을 보고 대표적인 거를 추측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평균이 뭐일지, 그 다음에 뭐 분산이 얼마일지 이런 것들을 찾는 걸 목표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개념들을 좀 배울 건데, 자, 첫 번째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것들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자, 뭐냐면 우리가 조사하고 싶어하는 집단 그 자체는 뭐라고 한다?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사하는 집단. 자,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친구들, 학생들, 고등학생들의 키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대상 집단은 뭐예요?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 전체입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전국에 있는 아이들의 평균을 알기 위해서, 키를 평균을 알기 위해서 다 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키 다 재면 돼. 맞죠? 그렇게 조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바로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전수조사를 하려면 우선 첫 번째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다 줄을 세워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딱 하려고 그랬는데 어때요? 이제 여기 현수 안 왔지? 첫 자다가 자꾸 못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그럼 씨 한 명 빠졌어. 씨 또 기다려야 돼. 그러다가 또 어떤 놈 설사하다가 또 화장실에 빠져 있는 거죠. 조사가 안 돼요. 잘.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는 솔직히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모집단 자체가 굉장히 소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사하는 것 자체는 모집단이 큰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뭘 하냐? 바로 우리는 무슨 조사를 한다? 바로 표본 조사라는 걸 하게 된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샘플을 뽑는 거예요. 표본을. 근데 이 모집단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한 100명 뽑을 건데 100명 이제 뽑아가지고 이쪽에다 똥 뽑아서 이걸 조사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한다? 표본이라고 한다. 이걸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본을 조사해서 모집단을 추측을 바로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솔직히. 예를 들어서 이 표본이라는 걸 뽑을 때는 공정하게 뽑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키 조사하는데 뽑는다고 뽑았는데 젠장 뭐 배웠고등학교 농구부에도 뽑았어. 또 이쪽에서 뽑았는데 그 좀 키가 작은 아이들이 모여 있는 학교. 그래서 뽑았어.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뽑을 때도 어떻게 뽑아야 되냐? 공정하게 뽑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거를 뭐라고 하냐? 이 공정하게 뽑는다. 이거를 그 밑에 있죠. 임의 추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의 추출. 알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전수조사는 통계조사에서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을 조사하는 거. 표본조사는 조사의 대상이 된 집단에서 일부 뽑아서 조사하는 거. 우리는 거의 대부분 표본조사 할 거예요. 자, 모집단 통계조사에 조사해야 되는 전체 집단. 표본은 뭐예요? 조사를 하기 위해서 뽑은 모집단 일부분. 임의 추출은 모집단에 속하는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냐면 임의 추출은 말 그대로 랜덤으로 뽑는 거예요. 어떻게? 표본을 원래는 한 번만 뽑는 게 아니에요. 표본을 한 번만 뽑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뽑아야 돼요. 원래는. 표본을 뽑고 다시 넣어. 그리고 윙 돌려서 뽕 뽑아. 다시 확인하고 다시 넣어. 윙 돌려서 뽕 뽑아. 하고 다시 확인하고 넣어. 이것들을 무한번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럴 바에 전수조사하지. 맞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때 이 뽑는 표본의 개수 이거를 뭐라고 한다?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나있죠? 표본에 포함된 자료의 개수 이거를 표본의 크기라고 하고요. 추출! 모집단의 표본을 뽑는 행동 자체를 추출이라고 합니다. 보건 추출은 아까 얘기했죠? 표본을 뽑고 나서 다시 집어넣고 다시 뽑고 나서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즉 거꾸로 그러니까 복원한다는 거죠. 원상태 복귀. 그래서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은 표본을 뽑고 나서 검사하고 버려. 그리고 다시 뽑아서 하는 거야. 맞죠? 근데 우리는 뭘 할 거냐? 다 복원 추출할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야지 공정해진다. 운 좋으면 2번 나올 수도 있어요. 키로 평균이 주는데 진짜 막 재수 좋아서 윤영이가 2번이나 추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나와 있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임의 추출은 복원 추출로 생각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우리는 모집단의 정보를 알고 싶어요. 맞습니까? 그럼 그 모집단에서 이 전체 평균이 있겠죠. 그거를 뭐라고 한다?
평균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 목표는 솔직히 모평균 구하는 거야. 알겠어요? 모평균. 이 모집단 전체 평균. 맞죠? 모평균. 그래서 나중에 모평균 추정하잖아. 그래서 추정. 알겠죠? 자, 모평균은 보통 영어로 뭐라고 쓴다? M이다 라고 씁니다. 영어로 평균을 mean이라고 한다 했죠. mean. mean. 기억나나요? 영어로 평균을 mean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모집단에 평균이 있고 모집단에 뭐가 있을까요? 그럼 분산도 있겠죠. 맞습니까? 모분산이라고 하겠죠. 모분산. 맞아요? 모분산은 뭐라고 한다? 시그마 제곱이다 라고 하죠. 시그마 제곱. 왜냐면 모 표준 편차를 뭐라고 해요? 영어로 스탠다드 뭐라고 합니까? 표준 스탠다드 베리언스인가? 분산이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서 S를 딴 거죠. 스탠다드에서. 아무튼 모 분산이 이거다. 그럼 모 표준 편차가 있겠죠. 모 표준 편차. N 시그마 제곱. 자, 아니죠. 모집단 정보인데 그냥 시그마입니다. 알겠어요? 모집단의 정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시그마, 뭐 이거 골뱅이 이렇게 하는 거 시그마 6 아니야. 시그마입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아까 선생님이 표본을 이렇게 하나를 뽑을 거예요. 맞습니까? 이 표본에 대한 평균이 있겠죠. 맞습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표본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X바라고 해요. 이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는데 이해되죠? 자, 그때 이거를 표본 평균은 자,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일단 달라요. 모평균과 이런 거 자체가.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이 있으니까 표본 뭐가 있어요? 표본 평균의 무선. 표본 분산이 있겠죠. 표본 분산. 알겠어요? 분산. 맞아요? 그 다음에 표본 뭐가 있겠어, 그럼?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있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신문 나가도. 용어는 알아야 돼요.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봐잉. 표본을 선생님이 3개를 뽑아볼게, 표본을. 자, 여기에 봐봐. 뭐, 예를 들어서, x1, x2, x3, x4, x5, 딴딴딴딴, x1200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1200명이 있어요. 여기서 표본의 크기를 3으로 하겠습니다. 그 말인 뜻은 3개를 뽑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연찮게 뽑았더니 여기가 우연찮게 x1과 x10과 x1200이 이렇게 3개가 딱 뽑혔다고 치자. 오케이? 이해돼요? 그러면 표본 평균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3분의 맞아요? 표본 나온 거의 평균이잖아요. 맞습니까? 숫자로 해야지 좀 되나? 아니, 그냥 이거 하자. 3분의 x1 더하기 x10 더하기 x1200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표본 평균 구했고 분산 구할 수 있죠? 네. 분산 어떻게 구해? 뭐 재평균제를 써먹든 뭐를 하든 상관없죠. 맞습니까? 네. 그죠? 자, 근데 너네 잘 생각해봐. 우리는 지금 목표가 뭐냐면 모집단의 정보인 모평균과 모분산, 모표준 편차를 추정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샘플을 이렇게 뽑았을 때 이거 하나만으로 솔직히 이거 하나만으로 얘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렇잖아. 재수없이 한 군데에 뭉탱이 몰려있는 거 뽑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이 표본을 졸라게 많이 뽑아야 돼요. 확인하고, 맞죠? 이거 계산 다 해요. 오케이? 이해돼? 그 다음 다시 집어넣어. 그리고 또 뿌잉 해서 뽕 뽑아. 그럼 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또 3개를 또 뽑았겠죠. 맞아요? 이번에는 x2도 뽑고 x4도 뽑고 그 다음에 x220도 뽑았다고 치자. 또 3으로 나눠서 어떤 새로운 표본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죠. 맞아요? 맞아 안 맞아? 여기까지 돼요? 그래서 이거 계속 구해야 돼. 계속 구하고 또 그걸 평균 또 내야 되겠네? 그럼 어떻게 돼? 차라리 처음부터 전수조사하지. 맞죠? 자, 그럼 잘 봐. 여기서 아주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봐봐. 표본 평균 하나 구해냈어요. 이 값과 또 한 번 더해서 표본 평균 한 번 구해냈어. 이 값과 같을까 다를까? 얘가 다르지. 값이 다르잖아. 맞아 안 맞아? 뭐 같을 수도 있겠지. 근데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3개 뽑아갖고 또 했어. 또 3개 뽑아갖고 또 했어. 또 3개 뽑아갖고 또 했어. 잘 봐. 그러면 이 뽑은 거서 평균을 구한 값들은 계속 바뀌겠죠. 맞아 안 맞아요? 그럼 바뀌는 값을 뭐라고 합니까? 별량이라고 하죠. 별량.
그럼 그 별량은 새롭게 또 뭘 구할 수 있어? 평균. 그렇죠. 학교에서 잘 배웠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이 x바 자체가 뭐다? 변수라는 거예요. 변수. 변하는 수란 말이야. 다시 새롭게. 이거 딱 정해져 있는 하나의 값이 아니란 말이야. 모평균 딱 하나로 정해질 수 있는 그냥 값이야. 이것도 딱 하나로 정해진 값이야. 이것도 값이라고. 맞아요? 하지만 이는 변수야. 변수. 변환수라고. 뽑을 때마다 다르게 나온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 변수들 가지고 또 평균 구할 수 있겠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운 표본 평균의 평균이 되는 거야. 표본 평균이 변수란 말이야. 알겠어? 이거의 평균을 구할 수 있다고. 즉 표본 평균의 평균이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걔가 뭐라고요? 머리가 안 어? 걔 뭐라고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은 변수기 때문에 변한 값이기 때문에 표본 평균에 또 평균을 내야지 모평균에 가까워진다 이 말이야. 안 해도 돼. 이거 그러면은 표본 평균에 평균이 있고 또 표본 평균에 또 뭐가 있겠어? 분산. 분산이 있겠지. 그다음 또 표본 평균에 또 뭐가 있어? 편차. 그렇죠. 표준 편차가 있겠지. 그게 모 평균, 모 분산, 모. 그거지. 요거 가지고 얘랑 비교할 거란 말이야 이제. 그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표본 평균이 뭐였어? x 바했잖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이거의 평균이니까 이거의 기대값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기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 그 다음에 뭐야? 표본 평균의 분산이 있겠죠? 네. 표본 평균의 분산이니까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네? 맞아요? 분산이니까. 맞아요. 맞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죠? 맞습니까? 이해되세요? 이렇게 된다는 게 S라고 하네. 여기 S로 있죠. 아니야.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잘 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거 구할 때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자, 7-2번 한번 읽어볼게요. 솔직히 이 파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7-2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모집단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이거야. 근데 이거를 대놓고 구하기가 힘들어. 전수조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표본 가지고 구할 건데 모집단에서 추출한 크기가 n인 거 여기서 3개를 뽑았는데 이거를 x1, x2, n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표본 평균 이 표본을 3개를 낸 거 여기서 n개죠. n개를 낸 거의 평균은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요? 거기 좀 이상하지 않아? 분산을 구하는데 n-2 있는 거 보여요? 맞아요? 이게 마이너스를 해서 더 어. n-2를 하는 거를 뭐 자유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대학 가서 통계학에서 배웁니다. 이렇게 해야지 모 분산하고 가까워진다라고 알려져 있대요. 선생님도 통계학 수업을 듣는데 대학교에서 나 졸라 웃긴 거야. 분명히 n분의 1인데 분명히 자료가 n개면 n으로 나눠야 될 건데 왜 n-를 있니? 내가 가서 교수님한테 가서 따졌어요. 진짜 나 아직도 기억이 나. 그때 대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내가 그때는 무서운 게 없었거든. 교수가 나보다 못하는 거야. 이런 녹화하면 좀 그래. 자, 그래서 뭐 n-1을 해서 요거 이제 분산 구하겠죠. 여기 자료 가다가 이게 변수들이 나오겠잖아요. 계속 바뀌잖아요. 뽑을 때마다 그 값이 다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평균들이. 맞아요? 그래서 표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값 나오고 어떤 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우리가 하기에는 자료가 어때요? 부실하지. 이게 계속 변수기 때문에 계속 바뀌고 있는 값인데 이거 가지고 이걸 추정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파이팅!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요거 자료를 졸라게 많이 뽑는 거예요. 요 자료를. 그러니까 샘플을 졸라게 많이 뽑아가지고 그걸 또 평균을 낸 거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맞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구한다라고 해서 거기 나와 있는데 거기 뭐 n분의 1 어쩌고저쩌고 분산 구하는 방법 나와 있는데 그거는 몰라도 좋습니다. n분의 1의 개념은 몰라도 됩니다. 이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개념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 중요한 거는 표본 평균의 분포라는 거예요. 맞죠?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이 뭐로 알려져 있냐면 이걸 평균을 때려보면 뭐랑 같다? 모평균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요건 지울게 차라리 요거를 지울게. 자, 거기 나와 있죠?
표본 평균의 기대값 또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누구랑 같다? 모평균과 같다. 그러니까 표본 평균을 알려주면 표본 평균의 평균을 알려주면 모평균과 같다. 그냥 모평균과 똑같이 쓰면 돼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이 분산은 모 분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때 이 n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에? 표본의 크기라고 했죠. 표본의 크기. 알겠습니까? 몇 개를 뽑았냐? 이해됩니까?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여기다 루트만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n분의 몰라 있어.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쓸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시그마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루트 n분의 시그마.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찾을 수 있으면 결국에는 요걸 거꾸로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처음엔 뭘 배우냐면 요거 가지고 요거를 하는 방법을 배워요. 알겠어요? 좀 웃기지? 모집단 정보 가지고 표본의 정보를 찾아. 좀 웃기지 않아?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시험 문제는 있어. 알겠어요? 그 다음에 거꾸로 추정은 요거 가지고 요걸 알아가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이거 푸는 것도 있고 여기서 이거 푸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다루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요거 지금 통계수 추정을 하기 전에 바로 앞에 뭘 배웠었냐면 바로 정규분포라는 걸 배웠죠. 맞습니까?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모평균 편차 시그마 모집단에서의 크기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에 대해 감위성에 받는다. 해서 방금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았고 모집단이 봐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대. 정규분포는 뭐예요? 영어로 normal distribution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n이라고 표현이 되고 우리가 다루는 건 다 정규분포예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서 이제 근사를 써야 돼요. 있겠죠. 정신 차려요. 그래서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그 정규분포에 뭘 들어간다? 평균 들어가는 거 알고 있죠? 맞습니까?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분산 들어가는 거 알고 있죠? 얘들 다들 알고 있지? 요거 가지고 뭘로 바꿔? 표준정규분포로 바꾸잖아. 네. 표준정규분포는 뭐 어떻게 돼요? 무조건 평균을 0으로 보내고 분산을 얼마로 보내? 1로 보내잖아. 맞아요? 네. 그래서 문제 풀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한번 봐보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모집단이 모두 x바 누구야? 표본 평균도 맞죠? 이 표본 평균이라고 한다 했죠? 얘도 정규분포를 따른대. 그러면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거 아니야?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어떻게 따른다? 평균 똑같이 m이겠지. 맞습니까? 여기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요 자리잖아. 분산 자리잖아. 그래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되니? 윤영아, 정신 차려. 근사를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 나와있죠. 정규분포가 아닐 때도 만약에 모집단의 분포 자체가 정규분포가 아닌데 뭐가 n이 충분히 크면 무슨 말이에요? n이 충분히 크다는 거는 최대한 표본을 많이 뽑게 되면 그 역시 뭐가 된다?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응? 아니야, 그거 둘이 곱했을 때 얼마였지? 5 이상 아니야? n이 30 이상? n 곱하기 맞나? 30 이상 맞죠? 30 이상. 30 이상이요 진짜. 여기 나와있네. n이 30 이상 맞아 있죠? 근데 30 이하인 게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그럼 문제 못 푸는데 어떡할 거야? 다 이상한 거 다 정규분포로 나와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평균의 추정에서 나와있는데 추정이라는 거는 방금 이 표본의 자료들을 가지고 맞아요? 표본 자료들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을 한다라는 거고요. 맞습니까? 네. 그때 95% 신뢰 구간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자요. 자,
자, 앞으로 우리가 이 통계 파트 문제를 풀 때는요, 어떻게 하냐? 우선 적어놓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놓고. 자료가 되게 난장판인데요,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유형 1번 갑니다.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그럼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맞습니까? 587? 그러면은 20이고 10의 제곱이다. 이 말은 뭐예요? 평균이 20이고, 뭐야? 분산이 10의 제곱, 100이다. 이 말이죠. 근데 크기가 25라고 했어요. 그럼 n이 얼마다? 25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x바의 제곱의 기대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우리 먼저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x바의 기대값.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x바의 기대값 어떻게 구해요? 20.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 맞습니까? 뭐가 돼요? 20이고 여기는 25분의 10의 제곱 이렇게 되고 얘는 다른 말로 n 20 얼마 이거는 4. 얼마니? 4. 4야? 2의 이의 제곱 제곱. 이렇게 되나요? 오케이 이렇게 된다. 그때 요거 구하라고 했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뭐야? 재평균제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보이죠? 네. 맞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거 구하려면 뭐 알아야 돼? 분산 찾아야겠네? 맞아요? 네. 정규분포 따르는데 분산 얼마예요? 그냥 뭐지? 800. 800? 80.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오. 몇 번 하는 거예요? 자, 587번 보세요. 5 아니야? 아, 뭔지 알겠어. 난 알았어. 4. 25분의 4. 오, 아닌 거? 개소리야. 4야. 25분의 4 아니야? 아, 25면 4. 분산 거잖아. 이거 분산이잖아. x바의 분산. 확률 로베이스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풀어? 재평균되잖아. 맞아요? 네. 그러면은 뭐야? x바의 분산은 어떻게 돼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과 같네요. 맞죠? 네.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4고요. 맞죠? 네. 이건 모르고요. 맞죠? 4 여기는 아까 얼마를 했어? 20. 20이라 했죠. 그럼 403. 네모는 얼마가 돼요? 404가 되나요? 네. 맞아요. 이해됩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정보를 뭐 해서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몇 번이에요? 자,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하나 했으면 좋을 것 같은 문제가 바로 589번 한번 해봅시다. 시작. 쌤. 안으로. 자, 170. 589번 풉니다. 자, 모평균이 52, 모표준 편차가 8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모평균이,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정보가 정규분포 50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이렇게 해도 돼. n이 50이고, 맞아요? 네. 시그마 제곱이 64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게 2분의 1이에요. 맞죠? 자, 이미 추출할 때 이거가 m이다. 뭐야? 뭐 뒤로 걸려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m이 얼마야? m은 50이 되겠죠, 그냥.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뭐야? 표본 평균의 분산이 2분의 1이야. 맞죠? 근데 표본 평균의 분산 어떻게 구한다? n분의 n이 얼마야? n이 안 나와 있죠. n이 안 나왔구나. n분의 시그마 제곱. n이 2분의 1이야. 64잖아. 맞아, 맞아. 이게 2분의 1이다. n은 그럼 n은 128 이렇게 되는데 요거랑 요거 더하라고 했나요? 그래서 답은 178이다. 뭐 단순한 문제네요. 맞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유형 2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표를 담은 표가 같은데 요거 구해라. 그럼 하면 되잖아. 맞아 안 맞아요? 자, 봐봐. 잘 봐야 돼. 지금 x 문제가 x의 확률 변수 x입니다.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 그때 뽑을 수 있는 확률은 4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4분의 1, 여기 개 1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4분의 2. 2분의 1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1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대요. 자, 봐. 이런 거야. 무슨 말이냐면 네, 왜요? 이거 그냥 그 평균이랑 분성과 오연으로 분석하는 자, 봐봐. 우리가 이거에 대한 평균 구할 수 있죠. 맞아요? x에 대한 평균, x에 대한 분산, x에 대한 뭐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잖아. 맞아, 맞아. 네. 자, x에 대한 평균은 어떻게 돼요, 얘들아? 0. 0인 거 보이나요? 네. 그죠? 그 다음에 vx는 어떻게 돼요, 얘들아? 제평 평제해야 되죠. 어떻게 2분의 1 바로 넣어? 제평, 했어? 그죠? 2분의 1. 평제. 평균이 아까 0, 2분의 1 바로 나오구나. 누구요? 왜? 누가 왔었어? 똑똑한 걸? 자, 여기까지 해야 되죠? 여기다 자, 우리가 근데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여기다 10을 하면 돼요. 10을 더 그 다음에 요거 구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요? 맞나요? 네. 자, 이게 바로 모집단의 정보였어요. 확률면서 x라는 거는. 맞죠? 표본을 뽑는 거 오히려 더 문제 어려워졌죠. 이 3개밖에 안 되는 거 10번 뽑고 잡아준 거 아니야, 지금. 맞죠? 아무튼 이건 얼마다? 0이죠.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뭐야? n분의 시그마 제곱이잖아요. 맞죠? n분의 5. 맞죠? 뭐 어떻게 돼요? 10분의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보이나? 20분의 1. 얘는 20분의 1이다. 끝났네? 둘이 뭐 하래요? 토하래요. 답은 20분의 1이죠. 이게 모집단의 정보야, 결국에는. 이해됐습니까? 오히려 표본이 더 많이 뽑아서 좀 더 귀찮게 문제를 푼 예문이 있습니까? 얘들아, 이해되니? 네. 이해돼요. 이건 3번. 자, 유형 3번 한번 봐보자. 자, 이번에는 이제 너네가 이제 여기 대놓고 이걸 줬지만 이제 만들어 봐라 이거죠. 자, 유형 3번. 자, 111, 26에서 6개에서 2개를 뽑는다 라고 했을 때 숫자 평균 이거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확률면서 x는 이 카드죠, 카드. 맞아, 안 맞아요? 1하고 2하고 6 이렇게 돼 있죠. 그때 확률을 써보면 맞아요? 6분의 4. 자, 여기가 6개 중에 4개니까 6분의 4. 6분의 4면 3분의 2. 여기는 6분의 1. 6분의 1 4하면 개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까 거랑 똑같은 문제인데 이 표를 안 줬던 것 뿐이죠. 그렇습니까? 네. 자, 나래야. 나는 너에게 이걸 물어보고 싶어졌어. 자, 이건 어떻게 돼요? 딱 나온다. 이걸 못 풀어? 나래 알고 있어. 2장 2.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얼마니? 2. 이해요? 널 믿겠어? 자, VX도 구할 수 있죠? 맞죠? 재평평제. 맞습니까? 재평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는 거지? 평제. 이거 구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얘들 알지? 재평평제? 얼마니? 계산기. 계산기로 계산기. 이해를 6분의 8. 더하면 2를 44. 3분의 10. 오, 개빠른데. 역시. 3분의 22 아니야? 진이 어렸을 때 공원 좀 했나봐. 똑같아 보이는 거 아니야? 아, 빼기를 안 했다. 공원 좀 했네. 이해됐어요? 여기 계산 이렇게 돼요. 3분의 1. 알겠지?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우리가 뭐예요? x바의 분산을 구하라고 했나요? 알죠? n분의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n이 얼마였어요? 2죠? 2분의 요거 쓰면 되죠? 맞습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이거든. 3분의 10 이렇게 되고요. 얘는 6분의 10 이렇게 되고요. 얘는 3분의 5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준 정보가 모집단에 대한 정보인데, 맞죠? 얘는 모평균, 모분산 이렇게 된다. 그거 가지고 표본에 대한 정보를 거꾸로 찾는 문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거 이제 유형 4번. 이게 중요 딱 돼 있잖아. 중요 별표 사정없이 돼 있죠? 솔직히 앞에 거는 나올 확률이 적어요. 문제가 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유형 4번은 시험에 거의 100%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자, 유형 4번 597번. 자, 어느 고등학생이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 평균. 모집단 정보 다 알고 있어. 졸라 웃기죠? 모집단 정보를 찾는 게 원래 목표인데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모집단의 정보를 가지고 오히려 표본을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근데 뒤에 가보면 다시 표본에서 거꾸로 돌아올 겁니다. 알겠죠? 자, 거기서 모집단의 정보가 있는데 이게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요. 자, 평균이 50분이래요. 등교 시간이 50분. 땡큐. 그 다음에 표준 편차 10이다. 오케이. 10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나와있죠. 모집단의 정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근데 학생비 25명 이미 추출. N이 25 이렇게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평균이 누가요?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평균이 그게 뭐야? 표본 평균이죠. 그죠? 즉 그거의 표본들을 뽑았는데 25명을 뽑아놓은 게 표본이잖아. 그거의 평균을 했더니 이게 X바죠. 근데 이게 45 이하일 확률을 구하셈 이렇게 돼 있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거 뭐 해야 될까요, 얘들아? 표준화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표준화 할 건데 자 이거 어떻게 돼요? Z로 바꿔볼까요? Z로 바꿔보면 맞아요? 자 뭐 분해? 시그마 분해잖아. 시그마 분해. 맞아 안 맞아요? 시그마 분해. 맞아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여기다가 X바에 대한 정보를 수거하겠습니다. 오케이? 그걸 수거할게요. 왜냐면 이거를 표준화할 때 누구의 정보를 가지고 가야 되냐 이거죠. 모집단의 정보가 아니라 X바를 표준한 거기 때문에 X바의 정보를 가지고 여기다 넣어줘야 돼. 알겠어요? 자, X바도 정규분포를 따르고 50은 똑같은데 여기 25로 나누잖아. 맞죠?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5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표준화할 때 누구 정보 따라가야 된다? 누구 표준하고 있어? X바를 표준하고 있잖아.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이놈을 따라가야 된다. 야이. 2분의 됐어? 그러면은 몇 분의? 시그마 분의 맞아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죠. 맞습니까? 별량이 45잖아요. 맞죠? 45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다른 말로 PZ가 얼마? 2.5인가? 보니까 2.5 마이너스 2.5 누가 2.5래? 마이너스 2.5구나. 마이너스 2.5 이하의 확률을 구하면 된다. 맞아 맞아. 그럼 이거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른 말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0이고 Z 인정? 자 여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2.5 맞아요? 자 우리는 요 부분 넓이 구해야 돼. 맞죠? 그러면 0.5에서 뭘 빼면 된다? 2.5 요 부분의 넓이를 빼면 된다. 맞습니까? 표준적인 분포에서 그러면 얼마야? 17 0.0066이죠. 그러면 여기 2.5가 0.5 마이너스 0.4938이잖아. 맞아 맞아. 네. 그래서 0.006 여기요. 이렇게 62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6이? 645? 자, 근데 알다시피 솔직히 우리 이 표준화 과정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 다들 알고 있죠. 맞아요? 자, 어떻게 해요? 양변의 차이. 요렇게 요거랑 요거만 보면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요렇게 보면 여기가 50인데 여기가 45란 말이야. 맞아 안 맞아요? 그때 요 부분 넓이 구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요 부분 넓이 보는데 여기가 보면 여기 얼마 떨어져 있어요? 2.5 떨어져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2.5 떨어져 있어서 마이너스 2.5 요 계산해도 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원래 표준화를 하는 게 원칙인데 다시 자 나리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나리 이거 알아? 지난번에 이거 설명하지 않았냐? 시험 대비할 때? 너 이 새끼야 자 봐봐 이거를 원래는 이렇게 표준화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표준화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이거 자료로 그냥 풀어버리잖아. 이거 평균이 50이니까 한가운데 50 있을 거야. 정규분포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45가 있을 거라고 맞아요? 요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X 봐가지고 지금 우리 푸는 거야. 원래는 Z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알다시피 여기 한 간격 그러니까 여기가 5 떨어져 있잖아. 5 떨어져 있는데 이 하나가 2란 말이야. 1 시그마가 2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2.5니까 2.5가 아니라 5니까 여기가 얼마 떨어져 있는 거야? 2.5 떨어져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마이너스 2.5라고. 요거를 한눈에 보는 거야 지금. 아니면 요거를 하세요. 이해 안 되면 요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죠. 요거는 3문제 나옵니다. 100% 나와요. 100%. 문제 안 풀어. 근데 너네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약간 정신이 헷가닥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관점.
여기서 표준화할 때 누구 정보를 써버린다? 이거. 위일 거 정보, 모집단 정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우리는 뭐를? 표본 평균을 표준화하고 있잖아. 그럼 당연히 표본 평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표준화를 해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야?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친구들 그냥 넘어가면 섭섭해. 빼기. 599번 풀어볼게요. 시작. 자, 599번입니다. 자, 우선 모집단의 정보가 나와 있죠. 모집단의 정보가 나와 있는데 평균이 52점 이렇게 될게요. 표준편차 18, 18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정규분포를 따는 자, 이때 82명, 얘는 81명을 뭐 이미 추출했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그 이미 추출했기 때문에 표본이죠. 표본 평균이죠. 그것들의 평균이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말 자체도 이해를 해야 돼. 알았어? 표본을 뽑은 놈의 표본 평균이 47점 이상 몇 점이야? 50점 이하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를 건데 이 정보니까 이거 따라가야 되겠죠? 자, 알죠? 평균은 모집단의 정보인 50과 똑같을 것이며 81로 나니까 81분의 18의 제곱이고 이거는 다른 말로 어떻게 됩니까? 50에 여기가 922의 제곱이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알다시피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그냥 눈으로 풀 거야. 잘 봐. 자, 정규분포 그려놓고요. 맞죠? 표준화 안 하고 바로 갈게요. 자, 여기가 얼마다? 50이다. 지금 x바에 대한 정보로 가고 있습니다. 자, 얼마야? 여기가 47이야. 50까지야? 여기야? 52가 평균 아니에요? 아이씨, 숫자가 언제 바뀌었지? 뭐 확실히 내가 틀린 줄 알았는데. 내가 틀린 줄 알았어. 그럼 여기가 50 이렇게 있죠, 50. 맞아, 안 맞아요? 네. 자, 알다시피 마이너스 여기가 1시그마가 2야. 알겠어? 1시그마가 2인데 여기가 바로 1시그마죠. 맞아, 안 맞아요? 여기는 얼마야? 2.5시그마인 거 보여요? 맞습니까? 그럼 우린 요 부분의 넓이 구하는 게 목표 아니야. 네. 맞죠? 이 부분의 넓이는 뭐에서? P 2.5에서 맞습니까? 2를 빼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럼 이 부분의 넓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2.5가 얼마야? 0.4938에서 맞아요? 네. 뭘 뺀다? 0.3413을 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 라는 거죠. 맞습니까? 나 1.5를 빼고 있었지? 이해됐어요? 소연아 이해했니? 자, 선생님이 잘 이해 안 돼하고 한 친구들에서 표준화까지 해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표준화. 우리 이거 표준화하면 P Z로 바뀌겠죠.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자, 시그마 분해가 이게 시그마 분해죠. 2분의 별량 x 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평균이죠. 47 마이너스 5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2분의 50 마이너스 52 이렇게 되고요. z 보면 알겠지만 이게 얼마야 이게 마이너스 2.5인가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되나? 요거 보면 알죠? 자, 이렇게 있고요. 자, 표준 정규분포는 바로 평균이 0인 놈이에요. 0인 놈. 알겠습니까? 여기가 Z축이고요. 여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 요 사이,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0부터 2.5 넓이에서 0부터 1 사이 넓이를 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 라고 표준화해서 구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구하기 시간 아까우니까 그냥 바로 여기서 가는 거죠. 우리 다들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알았니? 네. 자, 요거는 한 문제 나옵니다. 선생님 잠깐 할게요. 나옵니다. 봐봐, 문제도 많잖아. 그래서. 자, 6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자, 우리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문제에서 정보를 다 주고 풀었잖아요. 이제 거꾸로야. 다 줬는데 뭐 이거 정보를 거꾸로 하나 안 준다거나. 맞아요. 미지수를 여기를 까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한번 유형 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요번에 통계 파트가 뭐 배국보든 함영보든 통계 시험범위 똑같은 거 알죠? 요번에 통계 전부가 시험범위예요. 근데 통계는 쉬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확률이 어려운 거지. 자, 그러면 정규분포를 따른 모집단. 자, 모집단이 있습니다. 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단순한 식이라고요.
이렇게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603번을 풀고 있어요. 자, n을 뽑았어요. 모집단에서 n을 뽑았고 이거를 최고평균이 문제에서 그잖아. n을 안 알려줬어. 그럼 거꾸로 찾느라 이 말이지. 이거를 계산했더니 0.1687이야. 그럴 때 n을 얼마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하자. 자, 그러면 모집단 x 바에 대한 정보도 있겠어요. 맞아. 맞아요. 나니? 인정이니?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네. 이해되죠? 이해되지? 자, 간다잉.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표준화 정석적으로 밟아서 갈까? 그냥 대충 때려 맞힐까? 때려 맞춰요. 그냥 갈까요? 자, 우리 그냥 하는 게 익숙하잖아. 자, 평균이 11입니다. 같이요. 11이야. 그 다음에 뭐가 11이야? 10이지. 누가 11이래? 10이죠? 그럼 11 이상. 여기가 11이 있고요. 요 이상이다라는 거죠. 맞죠? 네. 근데 요 부분의 넓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0.1587이야. 그러면 알다시피 1 빼면 돼요. 자, 여기 봐봐. 0.1587이 나오려면 여기가 얼마야 돼요? 잠깐만. 어디 문제 어떤 거? 여기구나. 1시간. 한 대니까 3, 4, 1, 3 나야 되잖아. 맞죠? 네. 그러면은 여기가 한 칸인가요? 땡큐하기 딱 한 칸이네. 땡큐하기도. 맞아. 그럼 여기가 1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의 루트 값이 뭐 나와야 된다? 1 나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을 수 있죠? 이. 맞아? 그래서 n은 얼마다? 2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4. 4구나. 미친! 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얘가 1이어야 되니까. 맞아요? 네. 선생님 좀 어려운데요? 그럼 표준화하면 돼요. 자, 표준화해서 할게요. 자, 이거를 표준화를 하면 얘 표준화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P, Z로 가고요. 뭐해서? 뭐분의? 시그마분의. 여기서는 뭐예요? N분의 아니지. 루트 N분의 2. 맞아. 시그마분이니까 분의 갑자기 뭐래? 너무 소리 질러나. 혈관 터지는 줄 알았네. 이거 빈혈. 신경도 될거 같아. 얘들아, 혹시 선생님 쓰러지면 119는 전화해주고 집에 가자. 알았지? 그냥 가지 말고 끝났다! 이러면서 가자. 알았지? 자, 아무튼 여기서 10 빼자 이렇게 맞습니까? 이거 계산한 게 0.1587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게 얼마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여기가 1 이렇게 돼야 되잖아. 맞아요? 여기잖아요. 여기 1보다 크게 나왔다. 맞습니까? 이거 값 찾으면 알죠? 0.38 이렇게 알지? 뭔 말인지 알지? 그럼 요게 1이 돼야 돼. 그러면 루트 n분의 2분의 1이 1이 된다. 역수 2분의 루트 n이 1이다. n은 4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표준화해도 되고 대충 때려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그 느낌 알고 있죠? 느낌 아니까. 벌써 50분. 시간 빨리 가죠. 50분. 합창하면 시간이 빨리 가. 자, 넌 자서 빨리 간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도 똑같은 거야. 그 다음 것도 이번에는 아까는 이거를 미지수로 깐 거고 이번에는 요걸 미지수로 깐 거야. 다 똑같은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지수를 어디다 까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바뀌는 것 뿐이야. 근데 내용은 똑같아. 알겠어요? 여기까지 되죠?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유형 7번은 아직 선생님이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맞죠? 그러면 이제 치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94일 때 1.96 이었나? 94가 어딨어? 95일 때, 실내도 95일 때. 95%랑 99%. 제가 99%일 때 2.58 이거. 근데 문제에서 1.96하고 2.58은 주는 거 알죠? 문제에서 주는 정보로 풀어야지 괜히 나는 알고 있어. 그래갖고 2.58 이렇게 하면 틀린 경우 있어요. 왜냐면 문제에서 너네 계산 편의를 위해서 2.6으로 그냥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1.96도 계산 편의를 위해서 2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에서 주는 대로 풀어야지. 요거 외우고 있다고 해서 이거로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는 뭐 알죠 다들? 제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풀어봤어요. 여기서 풀어봤어? 앞에서 다 붙여나가는. 나못 우선 나도 못 푸는데. 잘하네요. 어쩔? 야 어려워 은근. 신은 요거는 너네 한번 풀어봐. 풀어보고 못 풀겠으면은 얘기하고 풀어줘? 아니요. 우선 요거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 알아요. 공식이? 거꾸로 한 거죠 거꾸로. 맞아요. 네. 우리가 표준화할 때 봐봐. 어떤
별량이 표현 평균을 확기 여기서는 표현 평균이 A에서 B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할 거란 말이야. 맞아 안 맞아요? 그죠? 그럼 표준화를 하게 되면 Z로 바뀌죠. 맞습니까? Z로 바뀐다. 그러면 P 얘는 뭐로 바뀌죠? 잠깐만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이거죠. 표준화. 이렇게 하는 거야. 그쵸? 우리가 잘 봐. 우리가 요거 표준화 돼 있는 상황으로 할게요. 잘 봐, 이 똥꾸들아. 자, 이것을 거꾸로 가는 거야. 잘 봐. Z가 있는데 마이너스 1.96에서 1.96 사이에 있다. 요게 모르면 한번 봅시다. 여기 봐봐. 요렇게 있죠. 이렇게 Z 이렇게 있고요. 오케이? 평균 얼마로 보고 있는 거야? 0으로 보고 있죠. 맞습니까? Z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96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1.96이야. 이렇게 된다. 라고 칩시다. 자, 근데 우리가 표준 정규 분모표를 보면은 0에서 1.96까지 계산한 게 얼마냐면 0.495입니다. 그 말은 요 넓이가 얼마라고? 0.95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 넓이가 0.95. 이 말인즉슨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건데 이 Z를 이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뭘 추정하고 싶어요? 평균을 추정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를 거꾸로 써보면 어떻게 되냐? 잘 봐잉. 이렇게 있고. 자, 이거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Z는 뭐 분해? 시그마. 그렇죠. 시그마 분해죠. 맞습니까? 근데 시그마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표본 정보를 가지고 모집단 정보를 추정하죠. 맞죠? 그럼 뭐라고 써야 돼?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표본 정보로 가잖아요. 네. 이거 분해 이 표본으로 왔잖아요. 그럼 선생님 x 바라고 할게요. 이렇게 x 바. 맞죠? 마이너스 뭐 써야 돼? m 이렇게 쓰죠. 우리는 뭘 추정해? 평균. 모 평균을 추정하고 싶어. 알겠어요? 모 평균 이거 알고 싶다고 지금. 네. 모 평균이 어디 사이에 있을지 이해됩니까? 네. 자, 이거 수를 또 얘기해줘야겠네. 봐봐. 우리가 이제 추정이라는 걸 하는데 추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점 추정이라는 게 있고 구간 추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구간 추정이에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키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고등학생들의 키의 평균이 얼마냐? 라고 이제 물어봤어. 나한테 조사가 들어왔어. 나한테 물어봤어. 그럼 내가 대놓고 172.5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했어. 뭐야? 딱 그 값으로 추정을 했지. 맞아요? 근데 생각을 해봐. 그렇게 추정을 했을 때 이게 맞을 확률이 높을까 낮을까? 맞아요. 낮겠지. 당연히 내가 대충 찍었는데 억울하면 조사해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시다. 자,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 키의 평균은요 140부터 180 사이일 것 같아요. 거의 100% 아니야? 그렇죠? 맞습니까? 이렇게 추정하는 것, 즉 구간을 가지고 추정하는 거를 구간 추정이라고 하고요. 오케이? 딱 하나의 값으로 얘기하는 거는 점 추정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고등학교 때는 어떤 추정을 배운다? 당연히 구간 추정을 배웁니다. 그때 내가 대놓고 야 1m하고 2m 사이에요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당연히 그 안에 당연히 들어갈 거야 평균은. 맞아 안 맞아요? 근데 뭐야 내가 알고 싶은 정보는 그거 아니잖아. 어느 정도 이 구간에 가까운 구간하고 내가 대략 값을 알고 싶은 거지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95% 확률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구간을 이렇게 추정을 했을 때 오케이? 어떤 구간을 이렇게 추정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 구간이 그러니까 내가 추정한 구간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평균 있잖아. 평균을 공유하고 있을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좀 너네가 어려워해. 그래서 그냥 95% 확률로 내가 추정한 구간 안에 그 평균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원래는 정확한 건 그거 아니에요. 수많은 구간들이 있는 건데 맞아요? 이 구간 안에서 그게 걸릴 확률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약간 개념은 다른데
내가 추정한 그 구간 안에 95% 확률로 그 평균 안에 있을 확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아무튼 지금 우리가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95% 확률로 내가 추정한 구간이 이 평균 안에 걸려 있을 확률을 구하는 건데 지금 맞죠? 그럼 봐봐, 우리가 평균을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m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m에 대해 정리하기 위해서 하면 이거 곱합니다. n 양수죠 당연히. 그래서 p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m 2.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고요. m 추정하니까 알죠? 이거 양변에 넘기고 맞아 안 맞아?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부동호 다 반대로 바뀌고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m을 추정하면 넘겨서 하니까 여기가 m 마이너스 1.m이란다. x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여기는 x바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뭐야?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너네가 알다시피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뭐 필요해요? 뭐 필요해? X방. x바 표본평균 표본의 크기 뭐 요 통째로 뭐 표본의 분산이라고 해도 되고 맞습니까? 뭐 표본의 표준편차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표본 표준편차를 알거나 아니면 모 표준편차와 표본의 크기를 알아도 되겠죠 맞습니까? 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 정보를 알면 뭐를 찾을 수 있다? 표본 평균을 찾을 수 있다 라는 게 표본 평균이 어디 사이에 걸려 있을 거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모평균의 추정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네. 수능도 끝났는데.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가 그런 문제다 그러면 유형 7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한 문제만 풀고 갈게요 7번? 자 알다시피 이게 95% 확률이고 뭐야 99% 되는 건 알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얼마나 2.58인 거 알고 있죠? 2.58 마이너스 2.58라고 맞아. 근데 문제에서 야 95%가 여기가 1.96이다 이렇게 줄 때 어떻게 주기도 합니까? 반만 주기도 하죠 문제 정보로 맞죠? 즉 뭐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 뭐 Z가 1.96 이게 얼마다? 0.475 이렇게 주면 되나? 네. 맞죠? 이렇게 주면은 요 부분이 95% 확률이다 라는 거 알려준 거랑 똑같아요 알겠어요? 문제에서 어떻게 되냐는데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자 거기 나와 있네 자 1.96 써라가 바로 나와 있죠 608번 인정합니까? 네. 자 갑니다 자 부품 한 개의 수명이 표준 편차가 5다 라고 했습니다 어느 부품 한 개의 수명이 표준 편차가 5다 그때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습니다 세 부분 중에서 자 이거죠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m은 몰라 맞아요 모평균 추정하는 게 목표 아니야 지금 맞죠? 근데 표준편차 5니까 5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자 근데 우리가 모평균 추정하기 위해서 n을 몇 개를 뽑아요? 100개를 뽑았을 거 아니야 맞아요 문제 100개 뽑았죠? 근데 그때 평균 수명 누구의 평균이에요? 누구의 평균이야? 표준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 맞습니까? 그죠? 그거의 평균이 표본의 평균이 120시간이다라는 거야 샘플 100개 한 거의 평균이 20 마이너스 2.5. 맞아요? 그래서 표본 평균이 정규분포를 따를 건데 얼마다? 여기가 X바. 아니지 X바의 평균이죠 네. 근데 아니지 이거를 정규분포라고 하면 안 되지 얘가 120 아니에요? 스몰 x라고 하자 x바 그렇죠 여기 들어가 어디 여기 들어가려니까 맞아 안 맞아 네. 얘가 얼마다라는 거 나와 있어요 120이라고 나와 있죠 네. 자 그럼 한 달에 모평균을 추정할 거야 맞아 안 맞아 네. 120 맞죠 네.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1.96 써있죠 문제에서 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분의 맞아요 그 다음에 얼마야 시그마 5죠 네. 그 다음에 120 플러스 1.96 곱하기 10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게 이제 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m
어우 쉣. 3번. 그 2분의 1이 얼마냐 이거 절반 하면? 120이 0.98이에요. 0.98? 네. 120 빼기 0.98. 120 더하기 0.98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진짜. 그러면은 m은 120.98. 이게 아니지? 119.0인가? 네. 네, 여기요. 그 다음에 120.98 이렇게 되겠죠. 일쌤 네. 네. 알았어요? 조금 도움이 됐나요 오늘 강의가? 네. 너무 좋아. 많이 됐어? 조금은 어떻게 해요? 조건부는 그 유튜브에 조건부하고 처음. 되게. 빠른 거죠. 자 너네 잠깐만 숙제 뭐 줘야 돼?